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NXGN 42부터 31위까지의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40위는 유벤투스 소속의 바실리에 아지치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 기복을 보여오면서 오타 감독이 경질당하는 소식이 최근에 보도되었지만 오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신뢰하며 세대 교체를 진행했던 감독이었고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선수는 바실리에 아지치였습니다. 아지치는 지난해 7월 이탈리아로 건너온 선수로 그는 중원과 다양한 공격 포지션에서 창조성을 선보였으며 최근 들어 1군 무대에서 좀처럼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의 메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자국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주이며 이미 어린 나이에 몬테네그로 성인 리그를 폭격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공이 발에 딱 붙는 드리블과 수준급의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지컬도 나쁘지 않아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지치는 최근 부상 이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체력과 부상 방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꾸준한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아지치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프로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수년 안에 유벤투스 핵심 선수가 될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9위는 리버 플레이트 소속의 아구스틴 로베르토입니다. 리버 플레이트 유소년팀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매번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아구스틴 로베르토입니다. 로베르토는 2023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 부츠를 수상한 선수로 향후 엄청난 골잡이로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로베르토는 올해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차질이 생겼죠. 이러한 부상에도 여전히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로베르토는 신체적 강인함과 기술적 능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183cm의 신장을 바탕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볼 결정력과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또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볼키핑을 잘하고 팀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종합적으로 로베르토는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공격수로 이미 그의 신체적 능력과 득점 감각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8위는 첼시 소속의 조시 아체안퐁입니다. 작년 연말에 첼시 내부에서는 아체안퐁을 잃을 것이라는 매우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체안퐁이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다른 빅클럽들이 주목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체안퐁과 재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후 마레스카 감독의 구상에 포함되어 스스로 첼시 1군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첼시와 잉글랜드 내에서 같은 나이대의 유망주 중에서도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꼽히는 아체안퐁은 주 포지션은 라이트백이지만 센터백도 볼 수 있을 만큼 우수한 피지컬과 뛰어난 전술 이해도가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좋은 피지컬에 발밑도 부드러운 편이고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격에도 기여하며 수비 시에는 위치 선정과 대인 방어 능력이 뛰어난 편이죠. 종합적으로 앞으로 잘만 성장한다면 차세대 부상 없는 리스 제임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7위는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아담 아즈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라마시아에서 1군으로 승격되는 선수들이 늘어났지만 일부 선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는 의지가 커서 1군 승격도 전에 다른 팀으로 가곤 합니다. 아담 아즈누 역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선수로 그는 2022년 바르셀로나를 떠나 뮌헨에 합류하였고 이후 뮌헨 유소년 팀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았죠. 공격과 수비가 모두 뛰어난 레프트백인 아즈누는 라인을 넓히는 플레이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고 윙어 출신답게 빠른 발과 정확한 터치로 1대1 상황에서 수비를 제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수비 전환 시에 뒷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직 타이밍이나 결정력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많은 경험을 쌓으며 더 성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즈누는 현재 바야돌리드로 임대를 가서 경험을 쌓고 있으며 바르셀로나가 다시 아즈누를 데려오기 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유망한 공격적인 왼쪽 풀백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6위는 올림피아코스 소속의 카라람포스 코스툴라스입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축구 신성들이 자주 나온 국가가 아니기에 지난해 올림피아코스가 유스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팀 구성원들이 성인 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는 한낱 우연이 아님이 분명해졌고 당시 선봉을 섰던 선수가 카라람포스 코스툴라스입니다. 코스툴라스는 17살의 나이로 올림피아코스에서 최연소 득점 선수로 이름을 올리며 많은 빅클럽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격수가 되었죠. 코스툴라스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역할을 유기적으로 바꾸며 박스 안과 밖 모두에서 팀 전개의 중심축이 되는 선수로 포스트 플레이와 전방 연계 능력이 뛰어난 편이죠. 또한 단순한 피지컬 중심 공격수가 아니라
볼터치 감각과 시야가 좋은 편이며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세컨볼 대응 능력도 뛰어난 편이죠. 코스툴라스는 그리스 축구의 미래를 대표하는 유망한 공격수로 현재 클럽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5위는 볼프스부르크 소속의 벤스 다르더이입니다. 리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0대 재능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르더이는 혼자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 잡은 다르더이는 공을 받는 즉시 측면이나 전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성향이 강하고 주로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 사이의 간격을 활용하여 1선과 2선 사이를 관통하는 전진 패스를 자주 시도하죠. 또한 중거리 슈팅 타이밍이 매우 빠르며 188cm의 큰 키를 활용하여 몸싸움 시에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종합적으로 다르더이는 공격 전개와 창의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피지컬적인 강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군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4위는 AC밀란 소속의 마티아 리베라리입니다. 플리식과 레앙이 자리 잡고 있는 AC밀란에서 리베라리는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산시로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7살의 리베라리는 작년 이탈리아가 17세 이하 유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고 AC밀란 1군 프리시즌에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리베라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필 포든과 유사하며 미래의 스타가 되지 않는다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간만에 등장한 테크니컬한 크랙 유형의 선수로 리베라리는 좋은 테크닉과 전진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드러운 퍼스트 터치와 기본기는 물론 민첩한 몸놀림과 빠른 방향 전환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온더볼 플레이를 선보이죠. 리베라리는 카마르다와 함께 AC밀란의 황금 유스를 대표하는 선수로 청소년 대표팀에서 두각을 보인 뒤로 많은 빅클럽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3위는 행크 소속의 콘스탄티노스 카레차스입니다. 레알, 맨시티, 첼시, 아스날 등 여러 빅클럽들이 현재 노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콘스탄티노스 카레차스입니다. 이번 시즌 카레차스는 행크로 이적하였고 순조롭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크 2군에서 벨기에 2부 리그 최연소 득점자로 등극한 뒤에 현재는 1부 리그에서 정기적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죠. 그리스가 작년부터 젊은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잠재적인 황금 세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카레차스는 전통적인 10번 플레이메이커다운 모습을 보이는 선수로 현대 축구에서는 보기 드문 플레이메이킹과 골 및 어시스트 등 공격 작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한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서인지 드리블 시야 패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카레차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을 이끄는 재능 있는 미드필더로 호나우지뉴와 네이마르를 우상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2위는 본머스 소속의 엘리 주니어 크루피입니다. 본머스는 유망주를 발견하여 프리미어리그 스타로 성장시키는데 도가 트기 시작했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을 앞두고 로리앙 유망주인 주니어 크루피를 영입하였습니다. 주니어 크루피는 지난 시즌 리그앙 데뷔 당시에 킬리안 음바페와 비교되었던 선수로 로리앙이 비록 강등되었지만 속도와 정교한 마무리를 내세우면서 수준 높은 플레이로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는 등 엘리트 수준의 경기력을 뽐낸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크루피는 기민한 발놀림과 높은 전술 인지도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공간을 창출해내거나 찬스를 직접 마무리하는 유연한 전방 스트라이커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스타일보다는 자유롭게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며 수비수를 흔들고 그 공간을 다른 공격수가 침투하게끔 만들어주며 힘보다는 타이밍과 방향성을 중시하는 슈팅을 구사하고 혼잡한 상황에서도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죠. 주니어 크루피의 다재다능한 공격 능력과 전술적 유연성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1위는 첼시 소속의 마르크 기우입니다. 기우의 바르셀로나 데뷔전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2023년 10월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 23초 만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이는 그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돋보였던 장면으로 라마시아에서 연마한 득점 본능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죠. 지난해 여름 500만 파운드 이적료를 기록하며 첼시 유니폼을 입게 된 기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컨퍼런스리그 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며 첼시가 그를 영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우는 자신의 피지컬을 활용할 줄 아는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로 상당한 파워와 몸싸움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이미 완성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또한 공격수임에도 압박 능력이 꽤나 좋아서 압박을 통해 공을 빼내 골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현재 기우는 부상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으나 첼시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공격수를 찾는 와중에 기우를 배제하기에는 그의 재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NXGN 42부터 31위까지의 선수들을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30위부터 21위까지의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